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사연도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 전에 제가 녹화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네. 이 우리 엄경천 변호사님이 멋있게 이발을 하고 오셨는데 이 세 분이 절대 언급을 안 해주셔서 이발은 거의 늘 하고 옵니다. 네. 오늘 유독 좀 헤어스타일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게 탈모가 있다 보니까 네. 위로는 안 자라고 옆으로만 자라니까 이게 비대칭이 되니까 자주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른 게 탈모약이라 가지고요. 이제 그 무수가 아니고 약이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니. 괜한 얘기를 맞습니다. 네. 빠른 진행이 탈모 됐으면 같아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네? 탈모 같아 보이지 않아요. 성공한 거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드리려고 한 것이. 네. 자, 두 번째 사연 40대 초반의 남성분이 보낸 사연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비슷한 사연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그 사연의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이 사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심정의 지혜가 변호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와이프와 4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결혼했고 2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연애할 때 약간의 권태기도 있었지만 서로 잘 극복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때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오진으로 평생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가 기억났습니다. 저와 아내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알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바뀐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아내가 막았습니다. 그제서 고백하더군요. 권태기를 가지던 어느 날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원나잇을 했고 그때 임신이 된 것이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엉겹결에 제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결혼식을 서둘렀던 것이죠. 당시 권태기는 해결된 게 아니라 아내에 의해 끝내진 거였습니다. 많이 괴로웠지만 기른정이 무섭다고 지금도 아들은 너무도 소중한 제 아들입니다.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감정을 다시 추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도무지 설명할 길이 난감해서 그냥 아빠가 너무 바빠서 엄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아들을 만나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둘 사이가 진지해지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예의가 달라졌습니다. 초혼인 아내, 이 아내는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겠죠? 입장에서 제게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이에 새로 태어날 아기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와 형제가 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주고 있는 돈마저도 끊으라고 합니다. 헌데 알아보니 제 아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자 부정을 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도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게 맞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제 아들도 너무 소중합니다. 저를 위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시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를 다른 방송에서 또 사연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출연자 남자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남이다.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나랑은 네.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나는 바로 안 본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근데 이분은 본인 소중한 제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게 본인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남이다 바로 안 본다 이렇게 그럴 얘기하시는 것 거 같긴 아니에요? 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과정 그리고 아빠 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 과정을 옆에서 다 봤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나중에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걸 알았다고 해서 그 관계를 딱 잘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출연자들은 좀 이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좀 DNA에 관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여자는 자기 DNA를 반을 섞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됐을 때 내가 몇 년을 키웠어도 얘는 남일 것 같다.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소중하고.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까요? 요거 먼저 네네네. 확인해 볼까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친자 부정을 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내 아들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문 변호사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나요?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급 공부. 화나가지고 막 너 어떻게든 끊어주겠어. 막 아니 근데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새로 만난 여자분이랑 결혼할지 말지만 정하면 이제 되는 문제고 아들 문제는 진작 2년 전에 해결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새로운 만난 분이 이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미 끝난 얘기인데 뭘 정리해 줘서 끝난 건데 그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양육비 주고 있는데? 학비도 아니 그럼 계속 그러니까요. 줘야 되나요? 내 자식을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뭔가 이 여자분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나 고민을 그치. 하는 거 그건 같아요. 변심이고. 변심할 수도 있죠 뭐. 아니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어쨌든 엄 변호사님은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데려가는 거다. 가지고 가는 현행 거다. 법과 판례에 의하면 불가능하죠. 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는 아내가 간통을 해서 낳은 자식에 대해서 그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간통을 해서 낳은 자식을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걸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경우 아내는 언제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그걸 부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왜 다르게 되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네,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유전자 그죠? 검사하는 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50년이 될까 얼마 말까 안 돼요. 그 전에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혼인 중에 이걸 알았다고 한 경우에 2015년 정도 됐는지 아무튼 그 전후에서 나온 대부분 전원합체 판결에 의하면 혼인 중에 내 남편의 생물학적인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알고 혼인관계를 그냥 유지한 거죠. 이혼을 하면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못한다 2년이 이제는 지났으니까. 2년 전에 못한다고 하는 게 이제 판례인데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법에 문제가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2년 이내 친자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비하면 덜 억울하지 않나요, 그죠? 이 사람은 내 의사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사귀는 여자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네. 비로소 이제 뭐 문제가 되고 네. 그러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결혼 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근데 내가 기른 정이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양육비도 주고 했는데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새로운 사람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가죠? 맞아요.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우리 가족에 드릴 수 없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은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자 부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 와서 관계를 끊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여자친구한테는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 문제인 건데 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게다가 되는 초혼이래잖아요. 지금 여자분은. 근데 이걸 역으로 이제 아들이나 엄마가 원고가 되어서 그 친생제 관계 이제 양측이 합의가 되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나 아이 엄마가 원고가 되어서 남편 상대로 친생제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를 제기를 해서 남편분이 수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아 이제 알았다 2년 안 지났다고 하거나 그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주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네. 양쪽 합의해서 뭐 사실 옛날부터 알았지만 이제 알았다. 예, 안지 최근이었다라고 그쵸. 하면은 인정은 되나요? 그렇죠 가능하죠. 아 그렇게는 그 항변을 안 하면 근데 아내로 그렇죠. 이제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그래서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에 동의할 때.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도 있었지만 혼인 기간 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생 추정이 되거든요. 친생 추정이 되면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2년 동안 서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서로 안 제기한 게 아닐 거예요. 이 남자도 어차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는 맞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아마 뭐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남자도 그때 당시에 전혀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게 나중에 상속도 된다라는 것도 뭐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뭐 얘는 내 아이다, 내가 키운다 마음으로만 결정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 법적인 의미를 충분히 알았지만 제가 생각해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 몰랐던 건데 이 여자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돼. 실제로 이제 이혼한 남자가 이제 그 전처와의 양육권 관련해서 뭐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새 여자친구가 같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할 때 같이 오더라고요. 새 여자친구는 절대 한 푼이라도 더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살 때까지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 이게 꼭 법률로 돼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서 아이를 낳아갖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친생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 자식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그게 추정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이분도 뭐 이 여자친구분도 또 헌법 소원까지 해볼 만한 거기도 하다. 그런 방법도 게 있다. 예, 옛날에는요 동성 동본이 결혼을 못했어요. 맞아요. 예. 동성 동본 금원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동성 동본 금원 조항을 그거를 폐지할 때 정말 지방에서 막 유림들 막 갓쓰고 맞아. 오셔가지고 갓 쓰고 이 나라 올라오고. 동물 짐승의 나라가 될 것이냐. 짐승들처럼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교미하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동성 동본 조항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 조항이 없어지고 나서 비로소 혼인 무효 이렇게 이제 좁혀놓고 혼인 취소 좁혀놓고 했는데요. 법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생 추정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제 와서 의미 없다. 왜냐면 그런 DNA 생각이 검사 들어요. 바로 네, 나오니까. 네, 네. 근데 보면은 저는 이게 이분은 유전자 검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몰랐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네, 했는데 아내가 고백한 거구나? 내 발가락이 안 닮았다고만 난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이제와 친생 부인소를 제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나는 이제 하면서 난 이제 알았다. 너 더 알잖아. 내가 유전자 검사했어? 안 했잖아. 하면서 소송을 해보면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쵸? 근데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유전자 검사 안 했잖아요. 왜냐 유전자 검사해서 불일치라는 걸 받았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마땅찮아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친생 추정 규정은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누군지가 애매한 상황을 이제 없애려 만드는 거 그건 필요하죠. 근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아닌 게 확인되면 그건 부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적어도 애가 성년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게 한다든가 그죠? 법을 바꿔서 그렇게 자꾸 우리 사연자분을 국회로 진출시키시려고. 네. 국회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네. 마땅한 사안이 있으면 헌법소원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는 이제 뭐 하여튼 뭐 위헌 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입법 정책의 문제 같은 측면이 있어서 네네네. 네, 그리고 조금 각도를 틀어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 이제 새로 만나신 여자분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이 당연히 초혼이고 심지어 너의 아이도 아닌 아이를 가족으로 들인다? 난 상상할 수 없다. 저는 이거 너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다만 그때 내가 2년 이내에 친자 부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친자로 어쩔 수 없이 돼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불구하고 저는 엄 변호사님의 솔루션에 오늘은 좀 동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좀. 네. 왜냐하면 사실 아직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봤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아이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의미라고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남자분이 법적으로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구나라고 좌절할 것은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하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결혼할 여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냥 정말. 그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변신. 그래가지고 그럼 괜히 비로소 검사를 하는 거다. 아니 이제. 그래도 괜히 원래 이제 그 아이 엄마가 네. 괜히 심술 부려가지고 될 것도 안 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여자랑 아이 엄마도 사귀어가지고. 중요하지만 판사를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은 이제 더 있는 거니까. 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랬을 네. 때 이제 설득한 네. 동기가 되는 거죠. 나도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정말 당신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뭐 혈액형 냈는데 다르지 않냐. 재판부에서 사유 있음을 지금 알았다. 뭐 그러니까요. 2년이 지금. 지났다고 주장하시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네. 이게 지금은 안 날로부터 인연이잖아요. 옛날엔 태어난 날로부터. 태어난 거 안 날로부터. 태어난 걸 안 날로부터. 그럼 거의 모르고 막 그냥 지나가고. 네. 부럽지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 날로부터 개정이 된 겁니다. 바뀌었구나. 네네네. 옛날에는 아기가 2살 넘었잖아. 끝! 야, 임마. 딱 지금 키워. 네. 2년 키웠으면 그냥 네, 평생 네 책임져라. 자식이야. 2년 동안 몰랐으면 그리고 그게- 공소시효가 2년인 거잖아.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옛날에 진짜 웃겼죠. 2년 동안 몰랐으면 계속 네 자식인 거야 그냥. 그죠? 그냥 태어났으면 내 자식이다.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놀랍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아 근데 어쨌든 오늘 엄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해주셔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오랜만에 전화번호 나가나요? 네네. 법이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또. 근데 다만 이 사연자분께서 마지막에도 쓰셨지만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제 아들도 너무 소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이 내 아들을 데리고 살겠다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 아들과의 어떤 인연을 조금 그래도 이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은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돼서 이미 나의 친자가 됐고 이거를 법적으로 물릴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면은 그 정도 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일단 여자친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하시고 거지. 내가 이거 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제 변호사님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내가 잘 해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그게 같이 변호사 그쵸, 사무실에 그쵸. 같이 같이. 갔으면 네.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연자분이. 근데 저는 진짜 꽤 많이 봤어요. 네. 저희 의뢰인들이 남성분들인데 그 전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새로운 여자친구가 되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혼한 멀쩡한 남자들이 꽤 많아요.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죠? 제가 한명 소개시켜줄게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요즘 보면 막 소개팅 하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싱글인 사람들은 네. 남자고 여자고 네. 이 나이까지 싱글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갔다 온 친구들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시장의 평가는 정확하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네네네네. 예,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시장에서 수반하는. 밀린 사람. 예. 전 매대에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오죽한 매대에 못 올라갔어. 아 그러네. 저는 처음에는 2년 이내 친자 부정 안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됐네. 약간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역시 두 분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역시나 길이 열렸다. 그렇죠. 방법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노력을 짜내고 있다는 걸 반드시 여자친구에게 네.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이제 어떤 성향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면은 두 분 관계도 굉장히 이제 좀 돈독해지겠죠. 맞아요. 그런 것도 기대해 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사연자분이 뭔가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도 내 옆에 두고 싶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두고 싶은데 뭔가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진행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들에 대한 그런 미련이나 마음을 딱 정리할 수 있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 사연자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불다 잃을 들어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새로 사귄 여자분한테 성의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소를 제기할 필요는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사실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연자분하고 이 아이는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맞고 다만 이 아이에 대한 부분은 친모와 누구인지 모르는 친부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연자분이 자기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엄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도움 괜찮을까요? 주실 수 있나요? 의사가 표정 중요한 게 밝은데? 아니라 얼굴에 화색이. 네,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우리 엄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극진하게 대접해드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또 해결을 하셔서 이제 어렵게 새 출발하시는 건데 맞아요. 앞길에는 또 이런 고민들 없이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좀 나누고 싶은 사연 혹은 해답이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사연이 있으시면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댓글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고
이메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후기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같이 솔루션 찾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